네, 스프링클러 설비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기준, 스프링클러 설비의 점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입니다. 네,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그리고 일제살수식, 부합식까지 총 5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인데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스프링클러 설비를 뜻합니다. 그 큰 특징으로는요. 스프링클러 헤드를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우리가 알람 밸브를 사용하는데 이 알람 밸브를 기준으로 1차 측과 2차 측 배관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 1차 측 배관과 2차 측 배관, 그러니까 모든 배관 내에는 모두 압력이 있는 물, 즉 가압수가 차 있는 게 바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쇄형 헤드가 화재를 감지하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화재의 열을 감지해서 개방이 되면 물이 방수되어 소화되는 그러한 종류의 스프링클러 설비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관 내에 유수, 흐르는 물이 발생됐을 경우 유수 검지 장치가 작동돼서 자동으로 경보해주는 그러한 장치가 보통 알람 밸브에 같이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자동으로 경보하는 기능, 즉 알람 밸브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알람 기능이 알람 밸브에 같이 있다. 이게 바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특징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개통도입니다. 이게 개통도인데요. 개통을 나타내는 아주 간단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실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통 많이 보는 그런 도면이라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무를 하지 않으시거나 이제 처음 우리 소방이나 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접하시는 분께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어떤 밸브를 썼느냐입니다. 모든 스프링클러 설비의 밸브가 각 종류별로 다릅니다. 이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바로 이 빨갛게 표시된 알람 밸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람 밸브. 그리고 이 알람 밸브를 기준으로 우리 펌프가 있는 쪽, 가압성수 장치가 있는 쪽, 이쪽 그 물배관, 그 수조가 있는 쪽, 이쪽 배관이 우리가 바로 1차 측 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드, 폐쇄형 헤드를 쓰는데요. 헤드가 있는 배관, 좀 더 가는 배관이죠. 이쪽을 우리가 2차 측 배관이라고 합니다. 이 1차 측 배관과 2차 측 배관 내에 모두 물로 채워져 있는, 압력이 있는 물로 채워져 있는 설비가 바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다라는 거 가장 주된 거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화재를 감지하게 되면 경보까지 울려주는 장치, 사이렌이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또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 수조 이런 것들이 있다. 그게 바로 그런 것들이 모두 한 도면에 나타내는 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게 개통도다. 그래서 이게 바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개통도가 되겠습니다. 네, 개통도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가로로 좀 이렇게 푼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아주 간단하게 도면화한 아주 간단한 이미지 도면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가장 좌측에 이 수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으로 물을 밀어주는 장치죠. 가압성수 장치. 보통 이제 펌프를 많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펌프로 밀어주는, 물을 밀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밸브를 사용하고 있고요. 마지막 말단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알람 밸브를 기준으로 1차 측과 2차 측을 구분하는데요. 1차 측과 2차 측 모두 가압수, 그래서 물이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다라는 거 한 번 더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동작 흐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작 흐름도의 첫 번째를 보시면요. 우리는 알람 밸브를 먼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는 쓴다고 했죠. 알람 밸브를 먼저 쓰는데요. 1차 측 배관에는 물, 2차 측에도 역시 물이 있습니다. 화재가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열 기류가 상승하게 되어 있죠. 이 열 기류, 뜨거운 열을 스프링클러 헤드, 폐쇄형 헤드가 감지하고 개방이 됩니다. 그러면 막혀있던 구멍이 열리면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특징인 배관 내의 물, 가압수가 바로 쏟아져서 화재를 진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속한 특징을 가지는 게 바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이죠. 그래서 빠른 소화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이렇게 방수되어서 화재를 진압하게 되죠. 그렇게 물이 방수되면요, 배관 내에서는 1차 측과 2차 측 내 배관 내에서는 물의 흐름이 발생됩니다. 그 물의 흐름을 우리는 유수라고 하는데요. 유수 검지 장치가 자동으로 유수를 검지해서 수신반에 신호를 보내주고 수신반에서는 화재라고 인식을 해서 화재 표시등이 켜지고요. 그 다음에 경보설비로 신호를 보내줘서 경보설비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동작 흐름도를 위해서 살펴보면요. 화재가 발생하고요. 헤드가 바로 개방돼서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밸브가 개방되고요. 경보를 발생시켜 줍니다. 그리고 부족한 배관 내 물과 압력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가압송수 장치인 펌프가 작동하는 그러한 흐름도를 가진 게 바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는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습식과 똑같이 배관 말단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2차 측 배관 내, 1차 측은 똑같이 물이고요. 2차 측 배관 내에 물이 아니라 이번에는 압축 공기 또는 가압된 가스를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있는 가스겠죠. 공기도 가스 계열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기체를 채워 넣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쇄형 헤드가 화재를 감지하고 난 다음에 감지하게 되면 개방이 되겠죠. 그럼 2차 측에 있는 압축 공기 혹은 가압된 가스가 방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기에 화재를 확산시킬 우려도 있겠죠. 압축 공기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우려도 있는 게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특징이다라는 거. 그리고 2차 측 공기압이 저하되면 1차 측과 2차 측이 건식 밸브로 되어 있는 드라이 밸브로 막혀져 있는데요. 이 압력의 차이가 생기면 이 클래퍼가 개방이 되어서 밸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차 측에 있는 물이 2차 측 배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배관 내 압력이 저하되면 압력 스위치가 동작이 되고 펌프를 기동시키는 방식이 바로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개통도를 보시면요.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뭐라 그랬냐면요. 바로 스프링클러 설비에서는 이 어떤 밸브를 썼느냐를 먼저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밸브는 드라이 밸브, 건식 밸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브를 기준으로 우리 수조와 가압송수 장치가 있는 쪽을 1차 측이라고 했죠. 역시 1차 측은 물입니다. 가압수, 압력이 있는 물이고요. 2차 측에는 원래는 습식에서는 물이 있었죠. 근데 2차 측에는 이번에는 압축 공기로 채워져 있는 게 바로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고 마지막에 말단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는 것이 바로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건식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간단한 계략도를 한번 보시면요. 역시 건식 드라이 밸브를 기준으로 1차 측은 가압수, 수조와 우리 펌프가 있고요. 2차 측에는 공기, 압축 공기가 보통 가압된 가스, 질소가스나 압축된 공기를 쓰는데요. 대부분 압축 공기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큰 특징이고요. 2차 측 배관에는 압축 공기가 들어있다는 거 보시고요. 폐쇄형 헤드를 사용한다라는 게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프리액션 스프링클러 설비라고도 하고요. 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특징은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역시 사용합니다. 1차 측 배관에는 가압수, 2차 측 배관에는 대기압, 즉 빈 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측 배관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화재 시에 헤드가 동작을 하더라도 시스템에서는 대기압, 배관 내의 압력과 배관 외부의 압력이 같은 대기압이기 때문에 화재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감지하기 위해서 감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 회로의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교차회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감지기만 작동을 했을 때 시스템이 동작을 하게 되면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로가 동시에 동작을 했을 때 밸브를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교차회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교차회로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그게 준비작동식이다. 이해하시고요. SVP라고 하는 수동기동 장치죠. 그 두 가지에 의해서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 방식, 자동 감지 또는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작동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에 의해서 밸브가 개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차측 물이 2차측 배관으로 이동을 하고 폐쇄형 헤드가 개방이 되면 방수되어 소화하는 그러한 동작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관 내 압력이 저하되면 압력 스위치가 동작이 되고요. 역시 펌프를 기동시키는 그러한 동작의 흐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개통도인데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개통도입니다. 역시 어떠한 밸브를 쓰고 있느냐를 보시면요. 프리액션 밸브를 쓰고 있습니다. 프리액션 밸브, 준비작동식 밸브라고도 하고요. 프리액션 밸브를 쓴다. 1차 측엔 역시 물이고요. 2차 측에는 대기압이라고 했습니다. 2차 측 대기압이다. 폐쇄형 헤드를 쓴다. 하지만 1차 측과 1차 측은 물이지만 2차 측은 대기압이기 때문에 화재를 감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폐쇄형 헤드가 동작을 하더라도 시스템에서는 제어반이나 감시 제어반에서는 화재라는 걸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 감지기 두 회로, A회로, B회로. 예를 들어 30개 정도, 30개의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비에 사용된 화재 감지기가 있다고 하면 15개는 A회로, 15개는 B회로로 AB 격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서로 다른 회로입니다. 그래서 A회로, 한 회로가 감지되었을 경우에는 사이렌, 경보만 울리고요. 두 회로가 동시에 동작이 되었을 경우에는 감시 제어반에서 신호를 보내줘서 우리 그 프리액션 밸브를 먼저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측에 있는 물이 2차 측으로 넘어가서 폐쇄형 헤드가 화재가 더 커지면 동작을 하면 물이 방수되어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고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곳이 바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 가장 많이 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습식하고의 좀 다른 점은요. 보통 우리 아파트에 이제 고층 아파트에 보시면 아파트 세대에는 습식을 사용하고요. 습식과 가장 큰 특징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동작이 빠릅니다. 건식이나 준비작동식은 아무래도 복잡하죠. 시스템이 복잡하고 지연 시간이 발생되어 있어서 인명을 보호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비에 적응성 있는 설비를 우리가 구축하고 설계하고 시공해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가장 큰 특징인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느냐,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느냐의 그런 컨셉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하고 시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정을 할 때 습식은 아파트 세대 내 사람이 상주하고 이런 숙식하는 곳에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게 현재 법규가 되겠습니다. 네, 스프링클러 설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계략도입니다. 그래서 역시 1차 측의 가압수, 2차 측의 대기압이다. 그래서 감지기가 두 개의 회로, 교차회로 방식으로 화재를 감지한다. 그리고 역시 폐쇄형 헤드를 사용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작 흐름도를 한번 보실 텐데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동작 흐름도 일단 구성은 그렇습니다. 펌프가 있고요. 수신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 감지기 두 개에서 감지합니다. 먼저 화재가 발생되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두 군데에서 화재를 감지합니다. 화재 감지기에서도 감지하고요.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니까 감지 장치가 있죠. 두 군데에서 감지를 할 수 있는데 먼저 감지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감지기가 먼저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 한 개의 회로가 감지를 하게 되면
감지기가 동작을 하면 수신반에 신호를 보내고요. 화재 수신반에 화재 표시가 뜨고요.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회로. 그러나 화재가 좀 더 커져서 두 개의 회로가 경보가 감지를 하게 되면 경보 설비뿐만이 아니라 프리액션 밸브가 열려서 1차 측에 있는 물이 2차 측까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 더 커졌어요. 이제 진짜 더 커져서 열이 더 점점 더 세지면 스프링클러 헤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가멸체를 동작시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겠죠. 그럼 그때는 개방된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물이 방수되어 화재를 진압하고요. 부족한 물을 채우기 위해서 펌프가 기동되는 그러한 동작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였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로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까지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했죠. 일제살수식만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한다. 두 번째는 1차 측 배관에는 가압수, 그리고 2차 측 배관에는 역시 대기압이다. 그래서 교차회로 방식의 2회로 감지기 또는 SVP가 의해서 동작한다라는 거고요. 일제 개방 밸브를 작동시키면 밸브가 개방되고요. 1차 측 배관에는 물이 있고 2차 측 배관이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물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차 측에 있는 배관의 끝에 말단에 폐쇄형 헤드가 아닌 개방형 헤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헤드로부터 물이 한꺼번에 방수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압력 스위치가 동작이 되고 펌프를 기동시키는 같은 방식의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동작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개통도를 보시면 역시 밸브를 먼저 보시면요. 일제개방 밸브를 사용한다라는 거. 일제개방 밸브를 보시고 이게 일제살수식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고 있네. 그래도 일제살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제개방 밸브는 일제살수식에서만, 개방형 헤드는 일제살수식, 역시 일제살수식에서만 쓰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차 측은 역시 가압수고요. 2차 측은 대기압, 2차 측 배관 내에는 대기압이다. 화재 감지기에 의해서 화재를 감지한다. 두 회로의 감지 방식, 교차회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먼저 발견하거나 자동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SVP라고 하는 수동 조작함에 사람이 먼저 동작을 시킬 수도 있겠고요. 감지기에 자동으로 감지를 하건 수동으로 감지하건 화재가 감지되면 사이렌으로 경보를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개통도였습니다. 네,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계략도입니다. 역시 일제개방 밸브를 기준으로 1차 측은 가압수, 2차 측은 대기압이고요. 역시 화재 감지기에 의해서 화재를 감지한다. 말단에 개방형 헤드를 사용한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인데요.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맨 아래 보시면 비화재 시의 헤드의 개방으로 인한 수손 방지를 위해서 설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시스템이 사실은 이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장점인 신속하게 모든 배관 내 1차 측과 2차 측 내에 가압수가 있어서요. 화재가 발생되면 바로 물이 쏟아져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단점은 어떤 거냐? 단점은 화재가 아닌데 너무 급하게 동작을 해서 오작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화재가 아닌 이유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된 경우에 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손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해서 스프링클러 헤드와 감지기를 두 개를 동시에 설치를 하고요. 이번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만 동작이 되게 되면 배관 내에 물이 있더라도 물이 쏟아지지 않게끔 감지기가 동작이 되지 않았을 때는 물이 쏟아지지 않게끔 물을 당겨주는 거죠. 그래서 정압은 밀어준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부압은 마이너스 압입니다. 그래서 당겨주는 거죠. 그래서 진공펌프가 필요합니다. 진공펌프가 압력을 당겨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감지기도 동작을 하고 스프링클러 헤드도 동시에 동작이 되면 진공펌프가 동작하지 않아서 그대로 물이 방수되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화재로 인한 수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부합식이고요. 우리 기준에 부합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설비는 아니고요. 이제 주된 흐름에 주요한 그러한 흐름에는 부합식이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한다라고 보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네 가지에 집중하시는 거 앞에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그 다음에 우리 일제살수식을 좀 주로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개통도인데요.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가지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 네 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5가지, 한 가지가 더 있지만 참조하시고요. 크게는 이렇게 그 주요한 원리, 구조 원리는 이렇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은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고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일제살수식에만 사용된다. 그리고 펌프와 밸브 사이에를 우리가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 1차 측 배관이라고 하는데 모두 물, 가압수로 되어 있죠. 그리고 헤드와 밸브 사이에는 이 배관으로 연결된 걸 우리 2차 측이라고 하는데요. 습식은 물, 역시 가압수로 되어 있다. 건식은 압축 공기 또는 질소로 되어 있다. 그리고 준비작동식은 대기압이다. 일제살수식도 대기압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헤드는 역시 폐쇄형, 개방형 헤드는 일제살수식에만 사용된다라는 거. 감지 원리는요. 헤드가 화재를 감지했을 때 헤드가 동작되는 게 바로 습식이고요. 헤드가 동작되어서 배관을 열어주는, 배관에 이제 물이 밖으로 쏟아지게끔 하는 게 바로 감지 원리가 되겠고요. 건식도 역시 헤드가 되겠습니다. 준비작동식은 감지기가 먼저 동작을 해서 준비작동식 밸브를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화재가 커지면 헤드가 개방되어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되는 일제살수식에서는 감지기가 우리 교차 회로의 감지기가 두 개가 동시에 동작이 되면 우리 일제개방 밸브가 오픈이 되어서 2차 축으로 물이 넘어와서 모든 개방형 헤드로부터 물이 방수되어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이 바로 일제살수식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프링클러 헤드의 먼저 설치 기준을 먼저 보겠습니다. 헤드는 특정 소강 대상물의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 덕트,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하나죠.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헤드의 설치 기준이죠. 보통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시는 건 천장 쪽에 있죠. 하늘 쪽에 보통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벽에도 설치할 수 있다. 화재를 진압하기 용이한 장소에 적합한 장소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재와 연소 특성을 잘 알아야 되고요. 조건 자체를 잘 알아야 되겠죠. 네,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 온도입니다. 이 표를 잘 보시면 좋겠는데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 좌측이고요. 표의 우측은 표시 온도가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되겠죠. 보통 가장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고 하는 곳에 온도가 최고로 올라가는 온도가 어느 정도냐 거기에 따라서 표시 온도 스프링클러 헤드의 성능을 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9도 미만일 경우에는 약 40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보다는 더 높으면 안 된다. 너무 늦게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79도 미만, 그다음에 64도 미만일 경우는 121도씨 미만, 106도씨 미만일 경우엔 162도씨 미만, 106도씨 이상일 경우엔 162도씨 이상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 온도를 사용한다라는 설치 기준입니다. 네,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평거리입니다. 스프링클러 헤드는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 반자, 덕트, 반자, 선반 등 각 부분으로부터 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1.7, 2.5, 3.2, 2.3, 2.1이죠. 가장 좁은 것은 1.7이고요. 가장 넓은 것은 3.2m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조건에 따른 수평거리는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암기하셔야겠죠? 네, 스프링클러 헤드를 모든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 제외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설치를 제외하는데 보통 보시면 계단실, 경사로, 승강기, 승강로,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파이프 덕트 및 덕트 피트, 욕조나 샤워 시설들이 있는 화장실 이런 것들인데요. 자 보시면 이런 곳에는 가연물이 없거나 유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이제 설치를 제외한다.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것이죠. 계단실은 실제적으로 가연물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단 경사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제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C급 화재죠. 물을 사용하기 좀 어려운 장소가 되겠습니다. 역시 세 번째 변전, 변압기 이런 것도 C급 화재. 그 다음에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리실 이런 곳에 스프링클러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곳은 제외한다. 네, 설치 대회 두 번째입니다. 천장과 반자 사이, 천장과 반자. 천장이 이중천정 구조죠.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천정이 있고요. 그 밑에 우리가 천정, 지붕이 또 그 반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또 설치하죠. 뭐 석고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텍스라고도 하죠. 이런 텍스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조명도 설치하고요. 뭐 스피커 같은 경우도 이제 설치하는 게 되겠죠. 천정을 우리 미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천정을 이중천정 구조로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정과 반자 사이에도 공간이 있는데요. 그 안에도 가연물이 없으면 괜찮은데 보통 가연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연물이 있을 경우에 화재가 발생하고 실제로도 많이 발생합니다. 먼지도 많이 쌓이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정과 반자 사이에 2m 미만, 양쪽이 다 불연재료인 경우엔 그렇고요. 그리고 뭐 2m 이상인데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천정과 반자, 6번을 보시면요. 반자 중 어느 한쪽이 불연재료인데 천정과 반자 사이의 거리 1m 미만, 그리고 불연재료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0.5 미만인 부분. 이것들을 제외하고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설치 제외 세 번째입니다. 펌프실,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 뭐 적응성 엘리베이터 권상기실은 유지 관리하기가 어렵고요. 펌프실, 물탱크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위험성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현관 또는 로비 등 바닥으로부터 20m 이상이면 20m 이상이 되면 적응성이 좀 떨어집니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화재를 감지하기도 어렵고요. 레이어가 생기죠. 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기가 더 이상 20m까지 올라가는데 오래 걸리고요. 헤드를 가멸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죠. 이런 것은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영하인 장소, 물이 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곳은 설치하지 않고요. 고온의 노는 용광로 생각하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용광로 같은 데 설치하면 물이 수소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 오히려 급격한 부피 팽창이나 수소 폭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설치하지 않고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 보통 1류, 2류, 3류 중에서 반응성 물질들이죠. 이런 곳에는 설치하지 않고요. 불연재료 12번을 보시면 정수장, 오물처리장 이렇게 화재 위험성이 크게 높지 않습니다. 네, 음료수, 세정, 충전하는 장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물을 설치하면 안 되는 곳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프링클러 설비의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프링클러 설비는 왜 점검을 해야 되느냐가 우선 중요한데요. 스프링클러 설비는 왜 점검해야 되냐면요. 스프링클러 설비는 평상시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동작을 하느냐 하면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작동을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화재 시에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정말 화재 시에 동작을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작동 기능 점검이나 종합 정밀 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니까 점검을 하지 않으면 정말 위급 시에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점검을 하는데요. 이 점검 방법은, 구체적인 점검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구조 원리나 종류에서 우리 동작 흐름도에서 학습하셨듯이 스프링클러의 종류별로 그 특성에 맞게 점검을 해야 되겠죠. 점검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점검의 한계는 있습니다. 이 점검의 한계는 어떤 거냐면요. 실제로 물이 방수되어서 화재를 진압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한계는 있다. 그래서 어떤 걸 점검하느냐? 그냥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전기적인 거 위주로 좀 점검을 한다. 그런 한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점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불을 질러 봐야겠죠. 불을 질러서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아니면 제대로 물이 방수되어도 그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골든타임 내에 화재를 진압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아주 뭐 옛적인데요. 예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떤 분이 자기 집에 하도 뉴스를 보다가 궁금해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궁금해서 집에 직접 불을 질렀습니다. 그것도 그 위험한 커튼에다가 불을 붙여서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요. 스프링클러 6개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해 불을 끈 사실에 만족했다. 이랬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고 하더라도 방화 혐의로 입건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방화범이 됩니다.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경우가 왕왕 있죠. 뭐 범죄를 은닉한다든지 혹은 뭐 보험 사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호기심 넘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큰일 나죠. 절대로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프링클러 설비는 어떻게 점검하느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와 특징에 맞게끔 각각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종류별로 점검을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점검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는요. 다시 한번 앞에 내용을 상기하시면요. 1차 측과 2차 측 배관, 알람 밸브를 사용하고요. 1차 측과 2차 측 내에 모두 물이 채워져 있죠. 그래서 가압수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측과 2차 측이 모두 물이 채워져 있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헤드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검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하면요. 스프링클러 헤드를 하나를 더 설치합니다. 알람 밸브, 우리가 쓰는 밸브보다 가장 먼 곳에, 말단에 이 시험 밸브암이라는 곳에 헤드를 하나 더 설치하는데요. 이 헤드에는 반사판도 제거하고요. 폐쇄형 가멸체도 제거합니다. 그래서 개방형 헤드 하나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밸브 하나를 설치해 놓고요. 그 위에 압력계를 설치합니다. 이 압력계는 스프링클러 마지막 말단의 압력, 배관 내 압력이 0.1 메가파스칼 이상인지 1.2 메가파스칼 이내인지를 확인하고요. 그 녹색 압력계 범위 내에 들어와 있으면 적합한 거겠죠. 적합하면 압력이 적합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시험 밸브를 엽니다. 시험 밸브를 열면 이건 그냥 밸브인데요. 이 밸브는 배관 내에 2차 측 배관 내에 물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냥 물이 나옵니다. 개방형 헤드에 그냥 물이 나오니까 빈 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꼭지 열듯이 열면 물이 쏟아집니다. 이 물이 쏟아졌다는 건 시스템에서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화재가 발생됐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어떻게? 배관 내에 물의 흐름이 발생됩니다. 그게 곧 유수인데요. 유수 검지 장치가 동작해서 압력의 변화를 체크해서 수신반에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럼 수신반에서는 화재가 발생됐구나 라고 화재 표시등이 점등이 되고요. 경보설비에 신호를 보내서 경보장치가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계속 빠지게 되면 계속 물이 나가게 되면 배관 내 압력이 줄겠죠. 부족한 압력을 체킹해서 부족한 압력을 채워주기 위해서 가압송수 장치가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점검하느냐? 말단 시험 밸브를 개방해서요.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복구는 말단 시험 밸브를 잠그고 수신반의 복구 스위치를 누릅니다. 그런데 어떤 작동 상태를 확인하느냐? 수신반에 신호가 제대로 가는지, 신호를 제대로 수신하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경보 설비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알람이 울리는지를 봐야겠죠. 그리고 펌프가 제대로 기동되는지 이러한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기계적인 것보다는 좀 정기적인 것을 좀 보게 되겠죠. 그래서 점검의 한계는 좀 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헤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는 우리가 소방산업기술원의 KF 인증이 다 붙어서 나오는 우리 헤드니까 잘 동작한다고 믿어야겠죠. 네.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시험하지는 못하는 좀 한계는 있다라는 거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프링클러 설비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